네, 여러분 6단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이 아이템을 위한 그 6가지의 요소를 한 A4 용지 한 장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이템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어디가 강점이고 어디가 약점이고 그리고 비어있는 부분이 어느 지점인지를 한 번에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함께 가보시죠. 오늘 함께 할 내용은 링캔버스라는 것을 알아볼 겁니다. 링캔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링캔버스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링캔버스란 무엇인가 인데요. 링캔버스를 알려면 린 스타트업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린 스타트업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지금 검증된 방법론인데요. 기존의 이제 기업들과 좀 다르게 빠르게 어떤 가설을 검증해 보면서 성공의 확률을 높여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패를 안 하고 꼭 성공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간단하지만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까지 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제한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실패하면 이제 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린이라는 것이 기름기 뺀 그리고 간단하고 뭐 심플한 뭐 그런 느낌인데요.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잃는 것이 많이 없다면 시간도 많이 안 잃고 비용도 많이 잃지 않는다면 여러 차례 시도를 통해서 성공을 향해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스의 이승건 대표도 토스라는 서비스를 설명할 때 7번인가 8번 실패하고 나서 나온 아이템이 토스라고 하였는데요. 그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은 이 린 스타트업의 개념을 정확하게 따라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린 스타트업 개념은 에릭 리스의 방법론인데 보시면은 6가지의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과 빨간색 원이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보면 아이디어스, 빌드, 프로덕트, 메저, 그리고 데이터, 런 이렇게 있는데 이 파란색 원은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어떤 행동, 액티비티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첫 순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아이디어를 먼저라고 한다면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을 프로덕트,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그 빌드 하는 과정이 있겠죠. 빌드를 하고 그 프로덕트를 세상에 내놓아서 그것을 이제 measure,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는 그 측정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내놓았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measure해서 그리고 측정해서 데이터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안에서 배울 것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새롭게 더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도저히 이 아이디어는 되지 않는다 하고 했을 때 다른 아이디어로 빠르게 전환하는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이 린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사업에서는 이 한 가지 아이템을 준비해서 런칭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꽤 오랜 기간을 잡고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제 런칭을 했다면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내놓고 그것을 이제 그 프로덕트를 MVP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요소, 가치 제한 요소 혹은 솔루션 요소만 탑재가 되어 있는
아주 기름기가 쫙 빠진 그 아이템을 내놓고 그것을 통해서 고객의 반응을 체크할 수 있는 그 제품을 MV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경영 모델과 그래서 린 스타트업 방법론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기존 경영 모델에서는 계획이 제일 중요합니다. 계획에 대비해서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이고, 린 스타트업 방법론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데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신제품 프로세스는 이제 기존 경영 모델은 선형적인 단계고, 그리고 단계적 접근, 프로세스 주도적이라고 한다면 린 스타트업 방법론에서는 현장 중심,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고 고객을 개발하는 이 고객에게 더 가까운 방법론이죠. 기존 경영 모델은 이제 공급자가 생각하는 그런 단계, 그리고 계획, 그리고 프로세스. 그래서 회사가 주도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이제 예상하고 예측하고 계획해서 그것들을 이제 선형적으로 개발해내는 것이죠. 신제품을요. 그리고 조직 구성에서는 기존 경영 모델은 실행력을 중심으로 고용을 하게 되겠고, 린 스타트업 방법론에서는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능력, 그리고 민첩하게 빠르게 뭔가 할 수 있는 민첩성 중심의 고용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패는 기존 경영 모델에서는 이 실패를 용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자금과 시간을 들여서 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용인이 불가합니다. 린 스타트업 방법론에서는 실패를 예상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예상된 사건으로 보고 그리고 빠르게 방향 전환.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런 단계에서 그건 예상했으니까 우리는 빨리 이걸 배우자. 그래서 다른 아이템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템을 발전시키는, 프로덕트를 발전시키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도는 기존 경영 모델에서는 이제 완벽한 데이터 기반, 기존에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속도, 측정된 속도를 가지고서 진행을 하게 되겠고, 린 스타트업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하는 것을 이제 추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충분한 데이터 기반에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네, 린캔버스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A4 용지 한 장으로 프린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6단계까지 잘 진행하셨으면 이 1번부터 9번을 대부분 잘 채우실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셨을 거예요.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 문제. 우리가 처음에 6단계를 준비할 때도 문제 인식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해결이 되면 그 해결하는데 비용을 지불하거나 자신들의 어떤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여기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째, 고객 세그먼트.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이제 누구인지를 적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먼저 우리가 진짜 잘 공략할 수 있는 고객이 있다면 좀 더 깊게 파고들어서 범위를 점점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점점 줄여나가서 그 세그먼트를 적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가치를 제안할 수 있는 고유한, 남들은 하지 못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치를 3번에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제안하는 데 필요한 솔루션,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해결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다른 업체들이 만약에 있다면 1번 밑에 이제 다른 기존의 대안이 있으면 적을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기존의 다른 업체들, 경쟁 업체들이나 혹은 사람들이 해결책으로 쓰고 있는 다른 문제들과 대비해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적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6번 수익 흐름인데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수익을 받고 이제 판매를 했을 때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고 그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다가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은 이 비용 구조를 적는 것인데요. 비용이 나가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자세하게 다 적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발전하는가 아닌가,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것들을 어떤 지표를 보고 볼 것이냐를 적는 것입니다. 물론 매출이 제일 중요한 지표이겠는데 그런 것 말고도 매출이 일어나기 전 단계의 지표들, 예를 들면 사용자 증가율이라든지 아니면 가입자 수 이런 식의 지표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채널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고객 만나기 위해서 정리했던 그것들을 여기다가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단계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문제 인식은 1번에다 적으면 되겠고, 솔루션 해결책은 4번에다가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고객 찾기는 이제 고객 세그먼트에다가 적으면 되겠고, 고객 만나기는 9번 채널에 적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익 내기를 정리하신 것은 수익 흐름에다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루션에 혹시 가치 제한에 적을 만한 내용들도 있으면 가치 제한에 적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핵심 가설을 검증하는 것은 여기다 굳이 적을 필요는 없는데요. 비용 구조는 여러분들이 따로 정리를 해서 한번 적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링캔버스는 월드비전이라는 기부단체의 링캔버스입니다. 보시면 1번부터 9번까지 잘 작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게 5번하고 9번이 바뀌었네요.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문제점으로 한번 가보죠. 가보면 수혜자와 기부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어떤 비즈니스는 구매하는 사람과 그것을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수혜자와 기부자가 다른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인데, 유튜브의 기부자는 광고주죠. 유튜브에다가 광고를 해주는 광고업체고, 수혜자는 유튜브 시청자들이에요. 그래서 돈 내는 사람과 그것에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구분될 수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고, 월드비전에서의 수혜자는 이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기초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충분한 돌봄과 보호가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기부자는 기부 활동에 대해 연관관계를 느끼고 싶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그쵸. 제가 기부단체 쪽 생각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객 세그먼트를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수혜자는 고아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기부자는 어머니들,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월드비전은 이제 워낙 큰 단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고객 세그먼트라고 한다면 조금 더 깊게 포커싱을 해서 전체적으로 기부자를 어머니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고아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 관심이 있는 어머니, 거기에다가 월드비전이 초기에 정확하게 공략할 수 있는 어머니들 중에 이제 어떤 어머니들이라는 이 포커싱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뾰족하게 세그먼트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의 수혜자와 기부자, 고객 세그먼트는 이렇게 되겠고, 이제 작성을 3번으로 넘어가면 이 유니크 밸류 프로포지션 해가지고 가치를 이제 제한하는 거죠. 이제
고객 가치 제한인데, 수혜자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게 당연한 가치 제한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부자, 이 기부한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겠느냐. 그래서 아이를 후원함으로써 아이의 삶을 바꾸고 공동체를 선한 방향으로 바꾼다. 네, 요거를 이제 제시하는 가치로 삼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기부자 대상으로 아동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하고, 기부 대상 아동이 이 성장하는 소식을 기부자에게 보내서 받아보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이 원래 여기거든요. 이 경쟁 우위, 확실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월드비전은 유명인의 협찬이나 보증,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여기서는 광고로도 나오고 보증도 해주고 협찬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강점으로 내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키 매트릭스, 그래서 중요한 지표들을 이제 여기서 자신들이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수혜자는 12학년 이수 비율, 그래서 교육을 받는 비율을 이제 올리는 거를 고민을 했네요. 그리고 기부자는 기부 활동, 기부 활동이 이제 금액 액수로도 되겠고 아니면 활동 횟수로도 되겠고, 그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측정할 수 있는, 측정이 가능한 이제 어떤 활동들을 여기다가 세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나머지 이제 부분들은 쭉 보면 되는데요. 여기 얼리 어답터라고 하면은 이 고객들 중에 이제 먼저 좀 빠르게 이 고객으로 유입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배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비용 구조를 여기다가 적게 되겠고, 그 다음에 수익 구조를 여기다 적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을 때 당연히 수익 구조가 이 비용 구조를 넘어서야 이 비즈니스가 선순환 구조로 수익을 보는 비즈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세하게 적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한 장으로 월드비전을 이렇게 작성된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것들을 작성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다시피 순서대로 이렇게 작성을 해보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한 가지에서 세 가지를 나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6단계에서 시작했던 문제인식, 그 문제점들을 여기다가 적으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객 세그먼트를 여기다가 나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략할 수 있는 타겟이 있을수록, 그리고 그 고객군을 조금 더 깊게 좁혀 나갈수록 초기 시장 진입이 유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가치를 제안할 것이냐, 이 가치에서 절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가치를 강력하게 제안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끔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줄 건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경쟁 우위, 그래서 경쟁 우위를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6번 이 수익 흐름을 작성해 주시고, 다음 비용 구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비용 구조에는 고정비, 변동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 들어가는 것들은 다 작성해 보시면 돼요. 또 핵심 지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지를 뭘로 우리가 확인할 것이냐, 그래서 추적이 가능한 숫자들, 정확하게 결과물들이 나오는 데이터 위주로 지표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고객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이 채널, 우리가 고객 찾기 다음에 고객 만나기 단계에서 열심히 조사했던 부분을 여기다가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장으로 작성했을 때 여러분들의 사업이 한눈에 보이는 장점을 얻게 되는데요. 그리고 딱 앉은 자리에서 짧고 집중적으로 해서
한 번에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글씨를 좀 카페에서 만나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글씨를 막 쓰게 되었는데요. 메소더스가 저와 함께 처음에 만나서 완전 사업 초창기에 시작하지도 않았죠. 시작하기도 전에 직장에 다니면서 저와 함께 작성을 해본 린캔버스입니다. 그래서 양식도 뽑아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본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문제점에 교수 혁신 담당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업무를 진행하기가 어렵다. 지원하는 플랫폼이 없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교육 상황에 대응한 교육 혁신 설계가 준비가 부족하다. 요거 학교들 상황이겠죠? 뭐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갖고 있는 고객이 누구냐? 교수 혁신 담당자들, 학교들, 이렇게 고객 세그먼트를 했었고, 몇 개나 있는지도 조사하자고 했었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쓸 돈들이나 이런 시장 조사도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한테는 어떤 가치를 제안할 것이냐, 여러 가지 가치를 제안하려고 이렇게 나열을 했었고, 네, 그래서 이 가치들을 어떤 식으로 제안할 것이냐, 이 담당자들이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이 교수학습 혁신 프로그램을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탑재하고 개발한다. 네, 이렇게 그래서 업무 편의성을 고려하고 업무에 편하게 하겠다. 네, 이게 이제 솔루션이었고요. 그다음에 차별성은 이제 학생 강사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요런 게 있었는데 요거는 차후에 변경됐죠. 어떤 차별성을 갖겠느냐? 이 담당자들이 업무를 할 때 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들은 그들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거에 맞게 이제 진행해주는 교육 콘텐츠 강사나 교육 콘텐츠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담당자들의 업무 편의를 봐주는 것들을 좀 차별성으로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학교 위주로 강좌를 편성하는 것을 차별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변경이 됐었고,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벌 거냐 이렇게 고민했었고, 그 다음에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가 나간다. 이때는 이제 플랫폼을 바로 개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에 관련된 비용이 나와 있는데, 차후에는 이제 콘텐츠 생산, 콘텐츠 제작 쪽으로 먼저 틀을 잡았기 때문에 비용을 그쪽으로 또 잡게 되었습니다. 측정 지표는 뭐 매출이나 사용자 증가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겠다. 그리고 채널은 각 학교들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접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장으로 앉은 자리에서 한번 작성을 해봤던 거죠. 그래서 이때 뭐 차별성 이런 부분이 좀 비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노력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템은 어떤가요? 한번 이렇게 린캔버스라는 툴을 사용해서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 조금 더 다듬는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아이템이 좀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아주 예쁜 아이템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간으로 들어갈 텐데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